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승원입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매일 장이 열리면 전해드리는 11시부터 원래는 12시 반까지였죠. 하지만 오늘은 개장이 10시에 된 관계로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12시까지는 아니죠. 1시까지 전해드리는 마켓 11. 저 오늘 역시 이학영 위원님이 휴가인 관계로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신년 휴일로 지금 보게 되면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만 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이 열려도 상당히 되게 좋은 모습으로 일단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양띠해죠. 양띠해인데요. 올해는 이렇게 쭉 연휴를 보니까 화면을 이렇게 통해서 연휴를 쭉 보니까 올해 석가탄신일이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입니다. 올해는 부처님, 예수님 모두 자비롭고 은혜롭게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눠서 오시는 아주 자비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셨다. 그래서 두 분 모두 은혜로운 한 해가 아닌가, 양띠해를 맞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가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5.9% 인하했는데 지금 사우디 국왕이 아프다고 합니다. 유류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1월 달은 좀 따뜻하게 떼시면서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일부터는 백화점 세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백화점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세일하는 물건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뭐 글로벌 IB들의 전망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국내 시장은 보게 되면 이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들은 국내 기관들이 오히려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확대 정책 때문일까요? 일단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KDB 대우죠. KDB 대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소버런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야 할 텐데 4분기 실적 시즌, 코스피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의 5년 평균을 놓고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지금 한 40% 정도 연간 예상치, 전망치보다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 31일 날 마감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160포인트 정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좀 조정이 있고 차익전이 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크게 뭐 지표가 나빴다라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시장에서 본다면은 뭐 굳이 리스크를 찾자면은 그리스 리스크에 대한 쪽이 일단 시장을 좀 지배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리스가 당장 뭐 그리스나 러시아 쪽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그렇게 피해 볼 건 없겠죠. 다만 이제 유로존에 있는 은행들 이런 쪽들이 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악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좀 문제가 된다라면은 특히 이제 프랑스 은행들이 가장 크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 외에 보게 되면 이제 연말에 있었던 소식, 압둘라 사우디 국왕이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후계 구도와 그리고 석유 정책에 대한 변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한때 이슈가 됐었고요. 살만 왕세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살만 왕세자가 아들은 아니고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제 후계자가 이제 두 명 정도가 더 있었는데 왕세자들이 2명이 있었는데 동생들이었죠. 근데 동생들이 형보다 일단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또 다른 동생이 이제 그 왕세자로서 지금 위치해 있는데 현재 이 유가에 대한 하락 수준을 두고 사우디 국민들의 불만이 좀 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압둘라 국왕이 타계한다라면 이 사우디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특징주로 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코스닥이 역시 더 좋은 모습이죠. 우리 그 연말 특집 때 모셨던 이상현 대표가 올해 컴투스 게임빌 잘할 겁니다. 여전히 잘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역시 컴투스 게임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NHN엔터가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역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파이어링크 강한 모습,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ED 쪽 같은 경우도 역시 계속해서 기대감, 중국 쪽에서 아직 시기는 미정입니다만은 보조금 중단에 대한 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세. 현대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음봉 진행을 하고 있네요. 정부에서 조건 없는 대화, 그리고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역시 그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 보게 되면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그 스마트폰 쪽에서도 카메라 관련된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감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을미년 첫 해 시세에 대한 흐름,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에 대한 쪽이 좀 빨간색을 가져가게 되면 즐거우신 분들이 조금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정말 시장이 좋아져서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증시에 대한 부양책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워서 아무래도 이제 가처분 소득에 대한 쪽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간다라면 아무래도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마켓 위클리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원래 오늘 이 방송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여행을 갔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그런 얘기가 왔어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학영 대표님이, 우리 대표님도 한 살 더 드셨네요. 이제는 아저씨 티가 훨 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내셨길래 저는 작은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형님이라 아니고 작은 아버님이라 불러드려야겠네요.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작은 아버님께서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저도 원래 오늘 방송이 아니었으면 참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올해 2014년도 지금 한국인들이 뽑은 최고의 여행지, 그러니까 지금 여행 인기 급부상 여행지 순위를 한번 보게 되면은 1위가 크로아티아 듀브로브닉이라는 곳입니다. 증가율 300%, 최고의 지금 2014년도 지금 가장 많이 간 곳, 그 다음에 까오슝, 그 다음에 나가사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디 프로에서 좀 나왔던, 그죠? 어느 프로에서 많이 나왔던 곳들이 지금 보게 되면 다 1, 2위, 3위를 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대만, 까오슝. 심지어 대만 같은 경우는 그 빙수가 들어오면서 아마 빙수 관련된 아마 가게들이 올여름에 상당히 좀 많이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크로아티아가 일단은 1위를 했다라는 거, 왕자의 게임 영향일까요? 아니면은 꽃누나의 효과일까요? 자, 크로아티아를 연말에 다녀오신 이석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크로아티아 네. 몇 박 며칠로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5박 8일 일정으로 다녔어요. 5박 8일이요? 네. 5박 7일은 들어왔어도 5박 8일이요? 그럼 3일을 비행기에서 잤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틀 비행기에서 자고 이제 네. 시차 넘어가는 것 때문에. 네네. 5박 8일. 네. 얼마입니까? 1인당. 1인당 지금 199만 원 정도에. 비싸네요. 비싸다고 할 수 네. 없는 게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꽤 멀리 갔거든요. 멀리 가니까 네네. 비행기 값. 네.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이번에 네. 여행사를 네. 어디를 통해서 다녀오셨어요? 뭐 대리점을 통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물론 하나요?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네네. 아시는 분 중에 이제 네네. 여행사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네.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투어 통해서 다녔습니다. 하나투어요? 네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혹시 그래도 한번 검색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투어로 가는 게 물론 이제 하나투어로 가시겠지만 네. 네. 인터파크 INT로 예매하면 좀 싼 거 아니야? 이런 거 검색 안 해보셨어요?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요번에 네. 이제 뭐 들은 얘기도 뭐 좀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네. 뭐 평소 같으면 뭐 그냥 혼자 갔을 거예요. 편하게. 인터파크 INT 편하게 혼자서 편하게 그냥 뭐 이제 와이프는 와이프랑 갔으면 와이프는 일시키고 아니요. 와이프랑 갔으면 둘이 손 붙잡고 그냥 네. 예약하고 그냥 뭐 배낭 메고 갔었을 텐데 네. 부모님 모시고 또 조카들 데려가다 보니까 부모님 조카까지 다 네. 크로아티아로 9명이 되다 9명? 보니까 엄청 쓰셨네요. 네. 예, 좀 이제 리스크 없는 네. 여행사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거든요. 이제 네네. 유럽 여행 가실 때 이제 싼 거 찾으면 버스를 한 8시간, 10시간 탈 수도 있거든요. 버스로만.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동 시간도 좀 짧고 이제 뭐 이제 드브로닉이라는 네. 이곳에서도 한 이틀 정도 일정으로 있을 수 있는 네. 데를 찾다 보니까 하나 투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거 상품이 매일 바뀌니까 네네. 딱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는 일정에서는 일단 그랬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크로아티아 네. 갔다 오셨는데 항공기는 뭐 대한항공 어디 항공기로 형제의 오셨어요? 나라 터키 항공 타고 형제의 나라 터키 항공으로요? 네. 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쪽은 없었나요?
아니면 직항이 지금 그 크로아티아로는 들어가는 게 없고요. 이제 크로아티아 직항이 없고 네, 자그레브 공항 같은 경우로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 공항이 이제 활주로가 짧다 보니까 저희 그 대형 항공기들이 못 내리는 편이래요. 그래서 중형 항공기 정도로 뭐 이제 갈 수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건 전세기일 경우나 가끔 뜨는 경우고 지금 직항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항은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스탄불에서 경유해서 들어왔습니다. 아, 이스탄불 경유로 네. 해서 네. 터키로 해서 가셨구나. 네네. 아, 그러면은 가시면서 네. 이제 느낀 게 이 네. 크로아티아 현지에 네. 중국인들 많습니까? 제가 갔을 땐 다행히 못 봤습니다. 거의. 아, 중국인들이 없었어요. 중국인들이 한 없는 팀- 나라도 있군요. 네, 한 팀 정도 네. 본 것 같고요. 네네. 네, 인원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 중국인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은 네. 그 지금 크로아티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주로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여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이제 3월에서 10월이 극성수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네. 유럽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히 북적북적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사람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음. 저희가 갔을 때는 이 겨울에 누가 왜 오냐라고 했을 때 네네. 왜 온 애들이 주로 이제 미국 애들하고 한국 사람 네네. 그리고 일부 일본인들. 네. 네. 일부 일본인들. 네. 아, 그러면 일부 일본인들이 왔다. 일부 일본인들이 왔다.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꽃누나 효과네요. 그 전에보다 한 거의 뭐 심하면 뭐 한 10배 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배, 10배까지. 심하면 10배 정도 늘었다고. 꽃누나 하더라고요. 효과가 확실하긴 한 거군요. 네, 왜냐면 유럽에서도 네.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고 이제 뭐 네네. 이제 그 주변 같은 경우 이제 전쟁 끝난 지 이제 한 15년, 그쵸, 예전에 20년 된 거니까.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뭐 내전이 내전이 있고 있었고, 막 이랬으니까 위험하진 않았나요? 네, 굉장히 친절들 하고. 네. 뭐 저녁에 다녀도 전혀 무리 없고. 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내전 끝나고 나서 오히려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 네, 치안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나 보죠? 근데 그거에 이제 또 반대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주변국들이 다 그 내전이나 전쟁을 끝난 지가 네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정신병적으로 이제 그 환자들이 좀 많은 것들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네. 그거 외에는 워낙 관광으로 먹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지금 소득이 한 8천에서 1만 불 정도 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전쟁이 끝나고 빨리 이제 올라오는 그 어. 부분에서는 산업을 관광 쪽을 중점을 뒀기 때문에 뭐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아, 치안이 잘 돼 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네. 이 크로아티아 그쪽에는 면세점이 공항이 지금 작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활주로가 작아서 네. 큰 항공기가 네. 뜨고내릴 수가 없으면 네. 공항이 매우 작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뭐 시내 면세점이나 이런 데가 또 작을 거 아니에요. 면세점이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상점이 뭐 한국처럼 뭐 이제 대형 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네. 이제 관광객들이 그쪽을 잘 다니는 편은 아니고 이제 네. 보통 이제 여행사에서도 그런 데 가면 이제 보통 강제로 뭐 좀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소개를 권장을 예, 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뭐를 팔고 싶어도 아직 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팔고 싶어도 팔 게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산업이라고 해봐야 관광업하고 뭐 이제 농업, 이제 치즈나 뭐 이제 아니면 뭐 체리, 뭐 와인 이런 쪽으로만 많이 발달된 편이라서 뭐 이제 뭐 산업적으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살만한 것들은 아직까지 조금 별로. 그러면 이제 크로아티아라 이제 국내 산업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이득을 본다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별로 없겠네요. 일단은 관광 쪽으로만 일단은 순수 관광 목적으로 일단 네. 크로아티아를 대부분 간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크로아티아를 가시는 분 그 하나 투어 대부분들 뭐 하나 투어나 이런 쪽으로 네, 모두 투어 하나요? 뭐 이런 모두 투어 식으로. 하나 투어 이런 네, 식으로 네. 아직까지 그 작은 여행사 같은 경우는 그 있는데 들어가기가 쉽지 이제 않은. 그 잘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네. 유럽여행에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이동거리라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되게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도시와 도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빵빵 뚫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뭐 한 150km, 200km인데 네네. 시간은 한 4시간 걸려요. 4시간 정도. 네, 서너 시간 정도 걸리고 국경 통과하는 뭐 시간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이동 시간에 대한 안배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행사를 선택할 때 여행사보다는 도시간 이동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크로아티아 가서 혹시 네. 들고 오실 뭐 사업 아이템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본 것 중에 네네. 하나가 거기도 이제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좀 네. 추운 편이라서 예, 그쪽 와인들도 이제 슬슬 들어오지 않을까 맥주나 크로아티아 쪽에서의 와인이 한국에 수입이 될 거다. 와인이나 맥주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갔었고 네. 날씨가 그렇게 안 좋으면 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술이?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요. 네.
그 포도가 잘 자라는 환경이 여름에 건조하고 뜨겁고, 어. 예, 뭐 이런 환경들이라서 네네. 그쪽 주변이 포도, 올리브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인 쪽이 잘 될 거다. 맥주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맥주도 맛있더라고요. 맥주도 맛있습니까? 네. 맥주 매니아시니까. 아니 뭐 네. 여기 거보다 여기 거보다 맛있습니까? 작은 네. 아버님께서 보시면 이게 경로할 일이시죠. 예, 술이 맛있다라고 네네. 하면은 아주 경로하실 일인데. 그러면은 이 크로아티아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상품이 네. 대부분이다. 근데 이 하나 투어 지난번에 이제 일본도 갔다 오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 가실 때는 일단 일본 상품은 많이 싸지 않습니까? 최근에 환율 때문에? 싸지만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그 12월 25일 나갔다 1월 1일 날 들어온 거니까 이때는 뭐 성수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싸진 않다. 어딜 가더라도. 지금 일본을 만약에 제가 그 정도 스케줄로 갔다면 네. 크로아티아랑 간 거랑 비슷한 돈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제 멀리 가나 가깝게 가냐 그 차이일 뿐인 거네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자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는 이제 비시즌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물가가 좀 낮은 편이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하나 네. 투어를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한중 FTA 관련돼서 최대 네네. 수혜주가 사실은 뭐 하나 투어가 네. 될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명동에 이렇게 최근에 나가보게 되면 네네. 어떤 현상을 보냐면은 명동이 무슨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는 것 같아요. 아, 복사에다 붙여놨다고요? 예, 그러니까 뭘 복사해놨냐면은 네. 전부 다 화장품 블럭을 네. 똑같은 가게들을 네. 또 옆에다 만들고 네. 또 옆에다 만들고 또 옆에다 만들고 해갖고 한 4블럭 네. 4블럭 정도를 다 화장품 가게로 만들고 네. 있더라고요. 네. 아예 옷 가게도 없어지고 화장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던데 네. 이 화장품 뭐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네. 근데 이제 크로아티아 쪽이나 이런 유럽 쪽 그쪽도 뭐 화장을 많이 하나요? 일부 뭐 이제 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는데 이제 워낙 그쪽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약국이 생겼고 뭐 그런 네네. 좋은 크림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실제로는 언젠가 또 들어오겠죠. 네네. 아직 피부에 좀 안 맞긴 한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진한 화장, 네.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색조 화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강하진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면은 저도 이제 연말에 헤어를 딱 이발을 하러 딱 네네. 갔는데 중학생들 우리나라 이제 중학생들도 빨갛게 화장하고 하얗게 네. 화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좀 심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외국 애들은 그렇게 잘 안 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네. 국내 애들은 좀 많이 하니까 동양 쪽에서 과연 이게 동양만의 현상인가라는 것도 좀 궁금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크로아티아에 네. 대해서 크로아티아 이 비행 시간이 얼마죠? 터키까지 11시간 정도. 터키까지 11시간. 그리고 터키에서 이제 크로아티아까지 2시간 정도 더. 그러니까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 자그레브까지 한 2시간 정도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크로아티아 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 보는 거예요? 뭐 가서 뭐 여행지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건물을 보는 거예요? 뭘 보러 가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게? 일본 가면 신사나 절을 주로 가잖아요. 네, 신사나 절 가고 이제 네. 온천하러 가죠. 네. 네. 이쪽은 성 가거나요. 성에. 네, 성 네. 가거나 여기도 뭐 이제 온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 자주 갈 정도는 아니고 그거 아니면 뭐 이제 여기는 성곽 주로 성곽을 보신다고 보면 되고 그거 해돋이 아니면 보시러 크로아티아 가신 거예요? 일몰을 보고 왔습니다. 일몰이요? 해돋이는 못 보시고? 해돋이는 못 보고 일몰 봤고요.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성당이 되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꼭 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성당이나 뭐 이제 아니면 뭐 정교회 그리고 이제 이슬람 사원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도 같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는 부분들이 좀 색다르지 않을까. 왜냐면 딱 성당이었다가 네. 뭐 성당이고 정교회고 이슬람 사원이고 이게 딱 분리된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독특한 양식의 어떤 사원들이 되게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크로아티아 축구도 요즘에 좀 하나?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용품을 상당히 많이 팔더라고요. 크로아티아 크기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나요? 인구는 네, 절대로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만 할 걸로 알고 수가 있는데. 없죠. 예. 네. 인구는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를 지금 보니까 크로아티아가 네.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가 GDP가 14,000불 가까이 되네요. 14,000불이고 지금 보게 되면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안 나왔네. 인구가 안 나왔네요. 경제, 문화, 물가, 인구가 안 나왔네. 좀 아쉽네요. 네.
룩셈부르크. 그러면 크로아티아만 들렸다 이제 듀브로닉만 계셨다가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 주위에 계셨던 거예요? 그 크로아티아 갔다가 뭐 이제 슬로베니아 네. 살짝 걸쳐서 뭐 보스니아 네. 통해서 나왔죠. 그러면 그 근처에서 뭐 이렇게 사업할 만한 아이템 얻으신 거 없으세요? 술 말고? 술 말고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제 뭐 한식이 들어갈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나라께 들어간다? 네, 지금 그 그러니까 저는 슈퍼 투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네, 거기 가서도 이제 그 지나가는 도시마다 슈퍼를 다 들렸었는데 그 아직까지는 이제 쌀이 그렇게 많이 먹는 경우는 아니라서 네네. 슈퍼에서 파는 것들이 스시라이스? 네. 그래서 그런 종류들밖에 없어요. 일본 제품 일부만 들어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거기도 핸드폰 잘 터집니까? 삼성 거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삼성 거 많이 판다? 네. 역시 그 동네는 삼성이군요. 에어컨은 LG고요. 에어컨은 그 동네도 잘 안 해요? 에어컨은 네, LG고, 에어컨은 LG고, 스마트폰은 삼성이고. 네네. 그 동네는 차는 똑같군요. 차는 현대차 많이 보입니까? 현대차가 렌트 사업도 뭐 이제 그 크로아티아는 아니었는데 보스니아 같은 경우 렌트 사업도 직접 하더라고요. 직접 현대차에서 렌트 네네. 사업을 합니까? 현대 렌트카라고. 현대 렌트카? 네. 그러면은 왜냐면 이제 그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게 BMW나 이쪽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직접 판매보다 이제 렌트 문화에 대한 쪽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죠? 차 판매보다 파이낸스에서 얻어지는 수익률이 더 많다고 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글로벌 판매량에 대한 쪽 렌트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아무래도 타본 사람이 나중에 살 수 있는 구매력으로 이어지지 네. 않을까. 그리고 네. 이제 또 이쪽 발칸 쪽 같은 경우는 슬로베니아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현대자동차 직접적인 공장들도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도 좀 많이 보인 편이었고요. 그 라오스나 이런 그 동남아 쪽으로 좀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거기 이제 가족들하고 네. 가면 안 되고 이제 혼자 가야 되나요? 둘이 가야죠. 둘이 가야 되나요? 네네. 아니 왜냐면은 그렇게 사실 애들하고 부모님들 모시고 가기엔 너무나 먼 거리라. 아니 근데 쉽지 않았을 것 이거는 같은데? 요번에 이제 예. 뭐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 환갑 여행 좀 미뤄놨던 걸 간 거라서 이제 네네. 좀 시간이 이때밖에 없으니까 네네. 좀 이제 길게 갈 수 있는 시간 딱 잡아서 이제 가게 된 거고. 왜 이제 제가 이제 라오스를 가질 생각이 없냐고 여쭤봤냐면 네. 사실 이 코라오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국내 네. 코라오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라오스 미얀마 이쪽에다가 하는데 이 코라오 홀딩스가 지금 이제 자동차가 이제 그 자동차만 반조리품을 가져다가 파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오토바이 팔다가 이제 자동차도 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70년대 이제 현대차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코라오 홀딩스가 그 대표적인 이제 한상 기업이죠. 근데 이제 네. 이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 파이낸스 부분에 주목을 네. 하고 있다. 자기네가 왜냐면 이쪽은 금융 시스템이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 제도라든가, 네. 그죠? 할부 캐피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렌탈은 아니고 이제 할부 캐피탈 쪽을 가지고서 이제 돈을 더 네. 많이 벌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지금 슬로베니아에서 할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있어서 네. 좀 귀가 쫑긋했는데 현대가 다른 곳에서도 렌트를 하는 그런 사업을 크게 하는 곳이 있나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요번에 이제 저도 많이 가본 건 네네. 아닌데 요번에 렌트카라고 공항에서 딱 보고 이제 처음 본 거고요. 네네. 그쪽에서 이제 처음 본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길 가다 보면 물론 요새 최신 차들도 되게 많지만 네네. 대략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 게 80년대, 90년대 차가 가장 많이 굴러다녀요. 80년대, 90년대 차 어디가 그쪽 크로아티아가 네, 그 동네가 그쪽 나라. 네. 동유럽 쪽들이요? 물론 이제 벤츠 최신형 차들이나 이제 쓰는 버스나 아니면 관광용으로 사용이 되는 차들은 최신형의 벤츠 벤이라든지 벤츠 버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굴러다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던 차들은 되게 한 20-30년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현대차가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사실 하고 있어요. 동유럽 쪽에서는 여전히 기아차는 많이 안 보이나요? 기아차가 오히려 유럽에다가 공장 시드가 조금 보였었던. 시드가 많이 보였나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그쪽에다 체코에다 공장 짓고서 그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4륜구동 스포티지나 이런 차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의외로 좀 보였던 차들 중에는 쌍용차. 네, 4륜구동 차들이. 쌍용차 4륜구동 차들. 네. 4륜구동이 우리나라가 메리트가 있나요? 일단 좀 싸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싸다. 네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아직까지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동남아만 되게 저기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쪽 네. 발칸 쪽도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이 안 된 지역들도 많고
그 전쟁 후에 아직 그 복구가 덜 된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국민소득 10,000불, 13,000불 이제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동차 수요가 막 증가할 때 교체 아닙니까? 수요가 이제 나온다면 인프라가 네. 깔리고 도로를 계속 깔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좋아지고 한다면 좀 그런 수요들도 오래된 차에 대한 교체 수요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륜구동이 이제 많이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게 이제 타이어 교체 수요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도로 사정이 물론 이제 그 뭐 상해나 이런 쪽 네.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이 좋지만 네. 조금만 벗어나면 네. 도로 사정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재생 타이어 많이 쓰지만 네. 재생 타이어 많이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재생 타이어를 볼 수가 없죠. 다 네. 시멘트에다 갖다 넣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재생 타이어, 그러니까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도로가 네네. 안 좋을수록. 네. 그러면은 이 그 사륜구동이 많이 팔리는 곳에 타이어도 따라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 어쨌든 간에 뭐 타이어 기업들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이제 그런 네.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이쪽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이 렌트카 사업들 하는 이제 코라오라든가 현대차에 대한 렌트카 이쪽을 갖다가 만약에 자동차 쪽에서 렌트 쪽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전 세계 공항 끼고서 전부 다 렌트를 한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예. 좀 커지겠지만 일단 현대는 그쪽에서 뭐 이제 시험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긴 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교체 수요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냥 지나가다 보더라도 이제 워낙 오래된 차들 천지기 때문에 렌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행할 때 타다 보면 많이 느끼지 않을까. 혹시 전기차는 유럽에 가서 보시는 거 있습니까? 거기가 전기차를 볼 동네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 동네는 전기차 수준은 아니다. 옛날 앤티크. 네. 아, 앤티크. 정말 예. 그 소장용으로 사오고 싶을 정도의 어떤 앤티크.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쿠바가 미국하고 저거되면서 앤티크에 대한 네. 자동차에 대한 네. 앤틱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 있는데 크로아티아도 앤틱 수요가 많은가요? 앤틱들이 많은가요? 오래된 차들이?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차들이 많죠. 어쩔 수 없이 오래된.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쪽 같은 경우도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자동차 이쪽 그 수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70년대나 네. 80년대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국을 봤을 때 크로아티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네. 그 주변국을 봤을 때 한국의 한 7, 80년대 산업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면 좀 괜찮을 거다. 뭐 단적인 예로 얘기했었던 것들 중에 뻥튀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뻥튀기가 그 동유럽하고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좀 히트를 쳤었대요. 네네. 생각외로. 네. 뻥튀기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가시면 상장 기업은 없잖아요. 뻥튀기 기계 뻥튀기는 상장 상장 기업은 기업은 없고요. 네. 그때 갔을 때 한 12년 된 그 가이드 분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네.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접근하고 들어가면 아직 할 건 좀 무궁무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할 게 많다. 네네. 그렇군요. 일단은 크로아티아 여행기 좀 들어봤고요. 동유럽 쪽에서에 대한 흐름들 아직까지 우리가 크게 어떤 매출에 대한 증가나 이런 쪽은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여전히 유럽 시장 쪽에서는 좀 잘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동유럽 쪽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에만 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보게 되면 코라홀딩스 아까 이제 힌트를 주신 게 렌트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코라홀딩스를 잠깐 봤는데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이번에 그 연초에 이 소버린 리스크 이런 쪽이 좀 지나가고 나면은 이런 기업들이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제 그쪽에서 쓰는 소스의 대부분이 뭐 이제 그 허브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제 그 뿌려서 이제 보통 이제 먹기도 하고 고기에 뿌려서 많이 먹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소금하고 후추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비정상회담에서 나온 애들 보게 되면 허브 솔트 아주 극찬을 하던데 한국의 허브 솔트를 갖고. 네. 그러니까 그 소스 문화가 워낙 소금하고 후추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진출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쪽으로 소스 부분으로. 왜냐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기꺼만 간장이나 이런 브랜드들은 이미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그 연애하시다가 바쁘셔서 그런가? 이런 대상이나 제일제당 이런 쪽이 동유럽 쪽에 대한 시장 진출을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성공적일 것이다. 자동차랑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자동차랑 간장이랑요? 아니, 그게 이제 뭐냐면, 일본이 이제 보스니아 지나갈 때 이제 본 건데,
보스니아가 이제 그 폭격으로 다 초토화됐으니까 네네. 동네가 인프라가 없잖아요. 네. 버스를 기증했나 봐요. 아, 거기서? 네. 일본 국기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시내 버스들이. 왜냐면 이제 그 보통 문화가 네네. 같이 들어가면 네. 이제 그런 나머지 산업들이 같이 좀 따라올 수 있잖아요. 이런 네네. 부분에서 이제 아까 자동차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자동차 매장이 들어갈 때 그 현대자동차 매장도 되게 크고 멋있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 옆에서 이제 한국 문화적인 거로 뭐 이제 소스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음식도 같이 팔면서. 알려지는 부분들이 좀 옆에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참, 그 콜라보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최근에 이제 콜라보가 상당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 자동차 판매점 안에 뭐 커피숍이 있다라든가, 뭐 제일모직 그 보게 되면 뭐 제일모직 그 옷 의류 판매점, 네. 판매 대리점에 옆에 네.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네. 같이 자동차가 있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네. 많이 콜라보를 하고 있고, 제약 그 회사, 네. 병원, 그, 약국 옆에, 약국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숍이 있다라는 이런 콜라보들이 최근에 네. 많이 유행인데, 네. 이런 그 기업들 간의 콜라보, 요것도 네.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지 올해, 네. 그런 얘기가 들었을 때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가. 네. 지금 이제 작은 쪽에서 많이 이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콜라보 네. 했을 때 상당히 성공적이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네.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석준 대표님의 일단 크로아티아 여행기 좀 들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힌트를 좀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쪽을 봤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갑자기 코라홀딩스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었고, 하나투어 역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큰 여행사들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대한항공은 디스를 당했다. 뭐 어쩔 수 없는 디스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항공이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음식 쪽 관련돼서 이 CJ 질당이나 대상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국내 시장에서 플레이를 잘하고 있지만 네. 해외에서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좀 같이 해본다라면은 새로운 매출처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들렸을 때 우리가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으로 한번 여행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석준 대표의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충분히 그런 기업들 우리가 좀 잘 시장에서 앞에서 1부 때 이제 마감 때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서 이 STS하고 제일모직이 움직이게 되면 코스피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저 종목들이 좀 그 탄력이 좀 떨어져야지만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라는 작은 기업들, 그쪽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 게임주가 역시 가장 좋은 모습이죠. 게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물 인터넷 쪽 기업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작년의 흐름들이 그대로 좀 이어져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게 되면은 LED 관련주들,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쪽도,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큰 흐름이 작년의 흐름이 그렇게 작년의 흐름에서 2015년도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리서치 센터장들이 보는 2015년 증시 전망이라는 거 아직 매일경제에서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전망에 대한 쪽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되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건설 쪽이었나요? 이분이 이제 건설 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상고하저를 예상하신 분은 NH투자증권, 그죠? NH투자증권이었고, 가장 낮은 곳을 지금 예상하는 곳이 1750입니다. 1750에 지금 이제 KDB대우 가장 낮은 모습이고, 지금 지수대가 1920포인트인데,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1900포인트를 바닥으로 봤네요. 그러니까 1900포인트를 바닥으로 봤다는 얘기는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뭐 2150, 2250 가장 높게 본 곳이 삼성증권이 일단은 가장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한 쪽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증권, 건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내수 관련주들에 대한 쪽, 정부 내수 부양책에 의한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조금 이제 부정적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이 KDB 같은 경우는 정책 모멘텀 관련주를 보자. 그리고 소비재 섹터에 대한 쪽을 보자. 그러니까 볼 것은 지금 중국 소비 쪽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IB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 말고 지금 이거는 다른 거고요. 글로벌 IB들의 시장에 대한 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쪽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 해외 IB들이 국내에 대한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해외 IB들에 대한 시각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증시에 대한 평균적으로 2100포인트인데요. 이 바클레이즈가 2300을 지금 보고 있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가 2300을 보고 있고요. 골드만이 2200. CS는 여전히 뭐 비중확대긴 하지만 2150포인트. 노무라가 가장 낮은 가장 낮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50포인트. 항상 노무라는 보게 되면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의 그 흐름을 그대로 쫓아간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JP모간 같은 경우도 뭐 국내 그 전망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바클레이즈나 골드만 같은 경우는 이 배당이라는 쪽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CLSA하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비중을 축소해라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거. 자식들에게 오늘 보게 되면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들. 지금 그 리스트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역시 31.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제일모직. 근데 특이한 거는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가 들어와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들어갔다라는 거. 요게 이제 좀 특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좋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순간에 새로운 그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한 번에 훅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쪽에서 보게 되면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종목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제일모직하고 SSS가 올라가게 되면 이 제일모직이 지금 삼성전자를 대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SDS 대신에 제일모직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좀 밀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제일모직이 지금 삼성전자 대신에 들어갔다라는 거. 요게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다음 카카오, 뭐 컴투스, 게임빌, 뭐 이런 종목들을 당연히 탑으로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가 역시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YG엔터가 좀 들어갔다는 거. SM 대신에 YG엔터가 들어갔다라는 거. 요게 아마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증권사 전망에 대한 쪽들을 보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한 쪽이 뭐 2200, 2300.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는 좀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증권사 전망치를 뭐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틀리기 위해서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전망에 대한 쪽이 현재에 대한 잣대로서 이제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상황을 좀 반영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전망치들이 대부분 이렇게 쏠려 있는 거 봐서는 오히려 1800을 크게 하회하거나 2300을 크게 넘어가거나 하는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아마 작년보다는 변동성이 매우 큰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좀 윗방향으로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남자의 리포트 바라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바라보기 코너 새해 첫날 이제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100% 하나는 이제 100%짜리 기업이라서 리포트를 쭉 찾아서 읽어봤더니 100%짜리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빼기로 했고, 그거 말고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기업들 한 3가지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게 되면은,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현대글로비스 아웃퍼폼할 자격에 대한 쪽이 좀 충분하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지금 목표치를 일단 상향 조정을 했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좀 비싸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현재 주가가 29만 원 이하에서 이제 목표 주가가 뭐 얼마 없어서 이렇게 뭐 갈만한 기업이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을 조정을 했고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 전망 등을 감안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이제 판매 목표치가 지금 보게 되면 505만 대인가요? 505만 대.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가 315만 대 갖고 820만 대를 올해 팔겠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목표치 올해 800만 대 팔았죠. 작년에 800만 대 팔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상향 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대차에 대한 판매 전망을 감안해서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 가치인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장외에서 지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대한 가치를 감안을 했을 때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삼성 SDS하고 제일모직 상장 후에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줘서 주가 거품이 제거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가치도 올라갔고 실적도 올해 올라가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쪽을 좀 바라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회장님의 주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의 SDS가 있다라면 삼성그룹의 SDS에 해당하는 기업이 바로 현대글로비스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출에 대한 성장이라는 것이 항상 예정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당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지만 어떨 때 메리트가 있냐면 주가가 빠졌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 당장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항상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그런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대투에서 골프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지주회사 분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지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지주회사 전환하는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해서 지주회사 때려버리고 사업하는 회사 가져가고 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하나대투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보게 되면 골프존 가까이서 보니 미인이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지금 전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네트워크, 유통,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운영 대행.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로 봤던 이 골프장 운영 대행에 대한 쪽도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이제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4년 2분기에 시작된 판매 중지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터 교체 수요를 감안할 때 2015년도 2분기 신규 판매 재개와 더불어서 하드웨어 판매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주위에 이 골프존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애들 때는 이 PC방,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PC방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당구장 가셨던 분들이 당구장 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PC방 생기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이제 PC방 가서 많이 노는데, PC방에 가서 놀던 분들이 결국엔 또 이제 커서 어디 가냐면 이 골프존에 가더라고요. 골프존에 가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당구장 가서 내기 당구 치고 하셨던 분들이 골프장 가갖고 내기 골프 치고, 저도 올해는 스크린 골프, 스골로 일어서 볼랍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시던데, 보게 되면은 이 골프존에 대한 쪽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남성들의 놀이 문화에 대한 쪽이 좀 일조하고 있다. 근데 남성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당구장은 여성들이 잘 안 갔는데 이 스크린 골프장에는 여성들도 좀 많이 오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한 쪽은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게 좀 아마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일단은 전방위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다 좋아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골프존 같은 경우는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올해 이제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 관련돼서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분할이 되게 되면 이 사업회사에 대한 쪽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지주회사는 떨어지는 그런 구조, 이런 쪽으로 될 텐데, 요거에 대한 투자를 한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에 대한 일정에 맞춰서 투자에 대한 쪽을 좀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대안이 좀 될 수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 메이저 리포트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종목 설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설정 코너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 1월 6일부터죠. 1월 6일부터 보게 되면은 1월 6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그 가전 박람회, 라스베가스 가전 박람회, 우리가 이제 세스라고 하는 세스 가전 박람회에 대한 쪽이 지금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세스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쪽을 한번 지금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연합 인포맥스에서 정리를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CES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퀀텀.tv에 대한 쪽인데, 이 퀀텀.tv에 대한 쪽이 왜 이제 그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OLED TV에 대한 쪽은 여러분들이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OLED TV 선명한 건 알겠는데, 이 OLED TV가 왜 이 대중화되지 못했을까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겠죠? 그죠? 가격인데, 이 OLED TV는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OLED TV는 색을 하나를 내기는 화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블루, 그 다음에 그린, 레드 라는 이 각각에 대한 이 OLED를 소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써야 되는데, 그 OLED TV에서 LG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삼성은 각각 소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블루 만들고, 그 다음에 레드 만들고, 그린 만들고 해갖고 뭐 각각의 소재를 해서 만들어서 OLED TV를 만들었는데, LG가 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화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필터를 껴갖고 이제 레드, 그린, 블루 필터를 껴가서 이제 색을 이렇게 보내게 하는 이런 방식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의 OLED TV 방식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생산 단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OLED TV에 대한 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퀀텀닷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다 색깔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퀀텀닷 TV가 만약에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면 상당한 많은 대중화에 대한 그 OLED TV에 대한 실패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퀀텀닷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쪽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쪽이 좀 관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 TV 쪽으로 또 이번에 넘어오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이 스마트 TV에서 그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OS에 대한 쪽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에 대한 쪽이 이제 핵심이었죠. 이 OS에 대한 쪽을 이제 누가 갈 것이냐에 대한데, 삼성도 역시 여기서 이번에 타이젠 OS를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 구글이 또 역시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드로이드 계열의 전자제품을 쓰느냐,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모든 흐름은 뭐냐면, 샤오미도 이번에 TV를 내놓는다, 샤오미도 TV를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샤오미 TV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애플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의 전자제품을 쓰느냐, 아니면 iOS 계열의 전자제품을 쓰느냐에 대한 쪽으로 아예 진영이 양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가 만드는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어느 가전제품이 되더라도 TV 쪽에서도 iOS하고 안드로이드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심지어 뭐 냉장고가 됐던 아니면은 뭐 냉장고가 됐고, 특히 이제 TV가 가장 심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전제품에 대한 쪽들이 안드로이드 계열과 iOS 계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스마트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운동화도 뭐 스마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목걸이도 나오고, 이번에 뭐 스마트 서클인가요? 아까 뭐 기어 서클인가 해갖고 이번에 뭐 그 목걸이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안드로이드 모든 전자제품이 안드로이드 계열과 iOS 계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뭐 비싸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당장은 스마트폰만 만들고 있지만 얘네들이 TV도
그 다음에 자동차도, 그죠?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계열 자동차, iOS 계열 자동차 이렇게 나중에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세스 박람회에서 TV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핵심 포인트는 이 스마트라는 대로 귀결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자동차 업체들이 9개의 완성차 업체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 9개의 완성차 업체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우디, BMW, 크라이슬러, 포드, GM, 기아차, 기아차 대신에 올해는 현대차, 그 다음에 마스다, 그 9개의 기업이 참가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125개 관련된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지금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 이 스마트카, 특히 이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구글에서 내놨듯이 이 스마트카에 대한 쪽에 대한 기술까지도 같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 스마트라는 것이,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모든 것으로 다 연결을 시킨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자동차, 만약에 핸드폰 업체면은, 간단하겠죠. 그냥 핸드폰을 딱 꽂아서, 그러니까 키 대신에 핸드폰으로 딱 핸드폰을 가지고서 핸드폰을 꽂아서 시동을 걸게 만들거나, 그죠? 내가 만약에 안드로이드 계열이라면 핸드폰을 딱 꽂거나, 아니면은 iOS면은 iOS로 내가 인증을 해갖고 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데스크탑 하드웨어가 아니라 여기다 딱 꽂아갖고 이렇게 바로 내 스마트폰이 곧 핸드폰이 되는, 그리고 모니터와 키보드밖에 필요 없는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내가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딱 꽂아서 PC로 쓰거나, 내가 스마트폰을 꽂아갖고 자동차 시동을 건다거나, 아니면 내가 당연히 들어갈 때 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내 지문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 이번 세스를 통해서도 아마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오늘 보게 되면 연초에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 반도체 쪽에서도 이 비메모리, 우리가 지난 연말에 김성훈 팀장이 나와서 지금 키움증권에 계시는 김성훈 팀장님 말고 지금 이제 김성훈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올해 여전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칩 관련된 업체들. 저는 이 연말에 이 팟빵에 우리 서비스하고 있는 팟캐스트,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남자 쇼 팟캐스트로 다시 이제 부활시켜서 올라갔는데, 이 팟캐스트를 위해서 이제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더라도 트래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보게 되면 다산 네트워크스, 파이어링크 이런 기업들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 좀 기업군에 속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연초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CES가 끝나고 나면 주식에 대한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내년에 그러니까 연초에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를 갖다가 활용을 하셔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좋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하시지 마시고, 좀 시장에 대한 뉴스 플로우에 대한 쪽을 좀 잘 판단을 하시면서 타이밍을 잡는 것도 하나의 투자에 대한 방식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마감 동향을 볼 텐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순간 일단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외국인 매수가 플러스 59억으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연초부터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흐름은 일단은 거래대금이 현재 시간대에 2조에 불과하고, 오늘 거래 시간이 1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 다만 연초 첫날 일단 플러스 출발을 하게 되면 1년 한 해가 좋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1월 효과라는 거는 굳이 이게 1월 효과는 꼭 아닙니다만은 1월이 좋으면 그 해 한 해가 참 좋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1월에서도 첫날이 좋으면 또 1월 달이 좋을 수 있고, 1월 달이 좋으면 2015년 을미년 양해해 한 해가 좋은 시장이 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그리고 올해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두 남자 쇼 마켓 11 연말 연초 특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학년 전문위원님의 귀국과 함께 더불어서 작은 아버님을 모시고 저도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남자 쇼,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딱 한 종목 팟캐스트는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서버를 옮겼습니다. 호스팅을 옮겼는데요. 호스팅 서버가 조금 느립니다. 왜냐면 무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호스팅 서버가 있으시면, 무료로 할 수 있는 호스팅 서버가 있으면은 제가 방법은 알아서 찾아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두 단자 쇼, 그 다음에 딱 한 종목 서비스가 계속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누르시고요. 그리고 하트 콕 찍어 주시고요. 댓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